2016년 12월 1일 날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 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다시피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에 대해서 딜로이트 한진 회계법인은 8조 9,360억, 그리고 삼정 KPMG 회계법인은 8조 5,640억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 ISS는 1조 5,200억, 그리고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6조 5,520억으로 평가했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딜로이트 한진 회계법인과 삼정 KPMG 회계법인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치를 평가했는지 혹시 아세요? 2015년 7월에 안진에서 로직스 가치 평가한 것은 7월 달에 한 것은 아마 당 15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증권사들의 리포트상의 로직스 평가 금액을 참고해서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뭡니까? 증권사는 이제 소위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 평가 보고서가 뭐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누가 그거 책임져 주나요? 그건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결국 이제 그 사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만큼 그 공신력을 부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진이나 삼정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증권사 리포트를 가지고서 가치 평가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그 가치 평가를 평가가 필요한 계기, 그 다음에 평가에 부여된 시간, 뭐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그때 다르다고 보는데 15년 7월달에 그 안진에서 저기 요청 받을 때는 뭐 그 방법, 뭐 증권사 리포트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시간이나 어떤 그런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뭐 그냥 단순하게 추측을 합니다. 예. 이 방법도 지금 시중에서 쓰이는 방법이다, 그 말씀이세요? 굳이 말하면 네? 그거를 증권사 리포트 결국 그러면 분석해서 그것도 거예요? 일종의 상대 평가 방법 비슷하겠죠. 여러 다른 유사한 분석 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그 평균해서 이용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증권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이러한 기업가치 방법을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인정하신 거네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지금 책임지실 수도 있어요? 책임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요? 그 삼정에서 가치평가한 내용들 보세요. HMC 투자증권은 9조 원대로 평가하고요, 하나대투하고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3조 원대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요걸 평균을 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일정하게 일리 있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신 거라서 제가 지금 약간 놀랐어요. 아니, 제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요, 의원님. 그렇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금융위원회의 그 역할 중에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시 의무가 있다는 점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있다고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회계법인이나 정상적인 회계사들한테 이렇게 기업 가치 하는 거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요, 안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개월간의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값, 최근 2개월간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값을 또 더하고요, 가장 최근일에 증권사 리포트를 더한 평균값에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 결과를 더한, 이런 게 나옵니다. 결국 두 회계법인은 합병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업 활동을 앞두고 대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회계원리상 인정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증권시장에 떠돌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더하기 그리고 나누기를 통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일, 회계한 일을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 21일 날 종합정책 질의 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 평가 방법으로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을 동원해서 그 제시를 했었다라고 하는 황당한 경우를 좀 처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부위원장님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질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답도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제 김용범 부위원장께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회계법인의 평가가치 보고서에 대해서 사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공신력을 부여하는지가 중요하지. 뭐 증권사 리포트 평균 내 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대답도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계법인의 아주 높은 고위급 직원들에게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막 웃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되지 않고 그런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범 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국회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선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가 좀 그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좀 이 부분을 좀 한번 다시 확인을 좀 해줘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삼정이나 또 안지인이나 둘 다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는 이런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만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위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고 회계법인들이 제일모직의 요구를 반영해서 증권사 리포트 자료에 나오는 수치를 평균하고 근거도 없이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 결과라는 약 3조의 수치를 또 더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뻥튀기 했다면 이러한 과정 모두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즉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기획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에서 수사하겠지만 금융위도 관련해서 책임감 갖고 시장의 의혹과 불확실을 충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